새만금 유역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꼽힌 김제시 용지면 일대 축사를 매입하는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추가 매입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과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의과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의대생과 교수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는 6월 10일까지 시민감사관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 대상 안건은 스마트 기기 보급과 운영, 밀봉학교 운영 사항 등 모두 6건입니다. 유권자에게 공물을 전달한 진보당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에게 보리 1kg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악취와 새만금 유역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꼽힌 김제시 용지면 일대 축사를 매입하는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추가 매입을 위해서는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김제시는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0년대 한센인들을 이주시키며 조성된 김제 용지 정착농원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쉬운 3개 농장이 있었고 사육 두수는 6만 5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축산 분뇨가 인근 하천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4년 동안 축사를 사들이고 생태 복원하는 데 480여억 원을 들이기로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전체의 64%인 34곳을 매입하고 이를 생태 복원하는 데만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판입니다. 공시지가와 철거 비용 등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업까지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300여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김제시는 추산했습니다. 축사 매입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시한도 올해까지라 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도 필수입니다. 익산도 악취 저감이 90%가 저감됐다고 해요. 그래야 여기가 살기 좋은 용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이게 다 매입 안 하면 힘들고. 김제시는 국회를 찾아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지역구 이원택 의원과 함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과 만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돈이 없어서. 추가 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19개소를 더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축사 매입과 생태 복원이 중간에 좌초될 경우 새만금 수질 오염과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상황. 특히 용지 현업축사 2단계 매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향후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의과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의대생과 교수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27일 오전 학칙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대학 평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학 평의위원회는 기존 142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서는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증원분의 50%인 171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과 교수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은 이날 대학 평의위원회가 열린 본부 앞에서 학칙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유권자에게 공물을 전달한 진보당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36살 A씨와
48살 자원봉사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 44살 C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권자에게 이번 선거 때 한 표 주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함과 함께 보리 1kg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는 6월 10일까지 10일간 시민감사관 감사를 진행합니다. 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 조사와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감사 대상 안건은 스마트 기기 보급과 운영, 늘봄학구 운영,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모두 6건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지감사를 진행합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지난해 지역 소멸을 막아라라는 주제로 140편가량의 연중 기획 보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부산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형 워케이션 정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계절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 이 푸른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마련한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신조어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정말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쉬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파도도 1년 사계절 내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기도 너무 좋아서 일도 하시면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셨던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해변 열차도 타시면서 편하게.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이 본사가 아닌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비는 물론 해양 레포츠 등 관광시설 이용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해운대구는 이곳 송정과 청사포 두 곳의 센터를 만들고 이용업체를 모집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역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원도심 관광지 4곳에 위성센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워케이션 플랫폼과 교류를 통해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유소연 프로골퍼를 임명하고 골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에 우버택시와 뉴트리 등 수도권 4개 기업이 참여를 표방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다 청년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부산이 워케이션을 내세워 지역 회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을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은 2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그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불러 모은 뒤 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 사이트 제작자 33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범죄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39살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주범 도피를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게도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자 9명으로부터 9억 6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라고 하는데요.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한 건 2022년부터이고 이전에는 전남이 전북자치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23.4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지표값이 낮은 건 중앙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대교에서부터 금곡교까지 황금빛 금계국이 활짝 펴 산책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8km가량 이어지는 금계국은 오는 9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금계국으로 노랗게 물든 꽃길을 산책하면서 상쾌한 기분과 함께 일상 속의 여유로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전북비전포럼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은 산림치유 관광지 조성과 도시민 정착 지원 정책, 맞춤형 보편적 복지 등 민선 8기 순창군 비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전북비전포럼 참여 기업인들에게 이번 특강이 순창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자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침수안전 기술화 지원 사업에 도내 3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사업은 도내 침수 분야 기업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2년간 도비 16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관련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위해 복합재 기반 이동식 차수 제품과 고용량 침수 예방 펌프, ICT 기반 도시 침수 통합 관제 시스템 등 3개의 연구 과제를 지정했습니다. 또 이를 수행할 기업으로 골든포우와 한성산기, 베이지안웍스 등 3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고창군이 상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환영식과 의무교육을 27일 진행했습니다. 문화의 전당으로 모인 계절 근로자들은 근로자 준수사항과 인권보호, 무단이탈 예방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280개 농가에 배치된 이들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공연 키즈앤뮤직이 오는 30일 열립니다. 키즈앤뮤직은 클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활용한 공연으로 클라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합니다. 공연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하며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